기필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너무 또 한동안 유튜브 안 찍었죠. 지금 일하고 있다가 또 좀 전에 되게 좀 불쾌한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전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필코, 싸가지였고, 정말로 사람을 막대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이야기들이 왜 있었는지, 제가 이거 개인 채널이니까, 제 어떤 타령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좀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는 여전히 그 좋은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너무 세상을 내 위주로 사나? 그러니까, 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모습이. 누군가는 저를 정말로 침을 튀겨가면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꽤 많은 분들에게는 기필코 괜찮은 사람이고 뭐 장사하는 사람치고는 뭐 신뢰감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그렇게 대치되는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욕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왜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누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었는데 이렇게 욕 한마디 안 듣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 성인군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진짜 더 나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사람한테 좋은 평가 듣고 나쁜 사람한테는 쓰레기야. 저 새끼 저거 진짜 쓰레기야. 나쁜 놈한테는 나쁘다고 평가를 듣는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거 하니까 또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나?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느냐면요, 차라리 여러분 이게 더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람도 때때로 너무 좀 냉정하고 당신 정말 잔인한 면이 있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잔인한 인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제한테 물건을 구입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수익을 창출하게 해주시고 벌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하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한 90%, 95% 정도는 좋은 사람인데, 나머지 5%는 샀다가 삔때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경우 있어요. 나중에 되면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이러면 저도 뭐 어떻게 좋게 나갈 수 있나요?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이 사람 내 물건을 샀다 하면 한 번 더 참고 조금 더 이렇게 예살스럽게 대우해드리고, 그 외에는 내한테 벌이를 벌어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뭐 존경한다, 어쩌니 이러면 조금 매정하게 전화를 말하는 중간에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딴 데 가갖고, 기필코 싸가지 진짜 없더라, 매너가 없더라, 전화는 도중에 끊더라,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작업에 집중해요. 그러면 휴대폰은 갖고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막 위험한 전로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장비 다 착용하고 막 하는데 전화가 딱 와. 그럼 모르는 보는데 고민을 살짝 하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럼 때로는 일을 끝내놓고 전화할 때도 있지만, 딱 받았는데 썰이 길어. 짜증나죠. 이래 막 하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이 또 안 돼, 이게 또. 그래갖고 이 장갑 다 벗고 여보세요? 예? 이러면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제 끊는 거 아니까. 오늘 좀 전에 전화 온 사람은, 고정 클램프가 어떤데 48로 당기는데 50으로 당겼을 때는 이렇게 하길래, 기필코 머신 아니죠? 이랬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겠죠. 나도 불쾌한 거야.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잘 응대해주고, 기필코님 유튜브 촬영할 때 진짜 너그러운 듯이, 젠틀한 듯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를 해. 니 좀 전화 좀 잘 받아주고, 내 상담해줬으면 난 너한테 물건 살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끄지라고. 안 사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욕하겠죠. 그걸로 처먹었다고. 그러면 끝없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기분 나쁘게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안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좀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시간하고 혼자 몸으로 다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 어제도 이제 되게 힘들게 일하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처제하고 같이 이제 조카들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저녁을 먹자 이래 돼가지고, 처제 집에 가고 맥주 한잔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기필코 스트링 머신을 구입하신 회원님들이에요. 그걸 막 두두두 보면 순간 승질 나요. 저녁 8시 됐는데,
이 시간에 이래 보내가지고 내한테 지금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지? 보면 또 별로 제 입장에서는 하찮아. 별거 아닌데. 근데 어떻게? 자, 어제 이제 그 8시, 저녁 8시쯤 돼가 이제 처제하고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카톡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성질 날 수도 있는데 우선 이 사람하고 주고받았던 대화를 우선 봅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어떤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우선 확인하고, 이 사람은 되게 나를 이렇게 이미 구입해준 분이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태도를 변경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밥 먹다 일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분 좋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나한테 이제 먼저 사과를 하시고, 저녁에. 그래, 요거 좀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래, 내 이야기를 막 했어. 열심히. 이해됩니까? 하니까, 막 웃으면서, 아유,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8시 넘어서 전화 오신 분은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스트링 머신 판매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떤 또 문의를 해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대답해주고. 자. 저의 감정, 이게 또 감정 노동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다스려가면서 하기에는 저도 어느 정도 쉼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오늘은 아침 6시 10분부터 막 이 폰으로 막 문자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때 깬다는 건 아니에요. 저 멀리 떨지 않고 자요. 내가 일어나면 또 내 고객한테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없어요. 저는 막 성인 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사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앞에 촬영하고 조금이라도 먼 거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도 신뢰감을 줘가지고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 많다는 건 그만큼 제 사업을 계속 더 추진력 있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고마운 분들, 내한테 벌이를 해주신 분들, 조금 비약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종교가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봉헌이라고 표현하는데, 딴 데서는 뭐 11조도 있고, 또는 불교에서는 또 뭡니까? 돈도 넣고 하잖아요. 저도, 저 천주교인이지만, 불교 같은 그런 절에 가면 한 번씩 거기에다가 돈도 넣고 해요. 그거는 뭐 종교하고 상관없는 존중의 의미니까.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하고 돈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이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또 이런 종교가 돈이 없이는 못 굴러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와, 역시 돈이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래갖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좀, 번외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제가 또 궤변으로 여러분들을 또 설득할 수도 있으니까. 여름에 이제 우리가 천주교 이렇게, 또 종교 이야기 하나. 천주교 가면 왜 천주교냐 하니까, 봉헌할 때 일요일날 한번 가갖고, 미사 보고 할 때 1,000원 낸다고. 1,000원짜리 1,000원만 낸다고 이제 천주교라 이런 농담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1,000원씩 내가지고는 이제 성당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냐고. 여름에 오면 앉아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맞잖아요. 그러면 그 에어컨을 성당에서 막 가동해갖고 전기값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영혼의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 속으로 뭐 기도도 하고 바라기도 할 테고, 그리고 신부님도 뵙고, 그게 좀 성스러운 사람을 뵙고, 수녀님 뵙고, 같이 대화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과자 같은 거 하나 받아 먹거든요. 그래 성체조배하고 이런 그런 비용에 대해서 다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맞잖아. 지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그래놓고 1,000원 딱 내고, 야, 그거는 너무 극하면 안 되지, 사람이.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고맙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받는 게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불하는 거에서는, 에이, 종교에서 돈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 신부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원가 계산하면 한 5,000원, 10,000원씩 내야 돼. 제 계산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시원한, 겨울에는 또 따뜻하죠.
그리고 좋은 말씀 듣죠. 자기가 어쨌든 간에 솔직히 자기 좋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종교도. 결국엔 자기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왜 신부님 옆에 가고 말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수녀님하고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결국에 자기가 좀 더 보호받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동물도 하물며 사람 옆에 가고 이렇게 붙는 이유가 뭔데? 체온을 느끼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잖아. 근데 그런 거 다 누리면서 봉어 째개하고 그러면 그거는 좀 태도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다 사랑해갖고 다 끌어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러신 분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상하는 어떤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기꺼이. 그러면 조금 저녁이라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답답해가지고 막 숨 넘어갈 정도로 와, 나 이거 안 하면 나 지금 미칠 것 같다. 이럴 때 전화하시거나 카톡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알아들어. 네 말고도 전화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와, 니 돈 끌겠네. 네, 그래갖고 돈 내주고 안 팔 뻔했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게 장사만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하나 팔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안에 저한테 답답한 부분을 이야기할 건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 그 건들이 하루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돈 안 돼도 상담해드려야 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안 사는 분들도 쭉정이 같은 그런 쭉정이 가면 알아들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저는 시골에서 벼농사 짓고 다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고갈이 안 들어있는 거 빈 껍데기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사가 어떻게 상담하면 다 팔겠어요. 뭐 한 10건 상담하면 거기에 뭐 한 2, 3번씩만 해도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진다 빠지지. 거기서 한두 건 얻어 걸릴까? 그래요? 모든 게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거예요. 돈 지불 안 하면서 그걸 갖다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 요즘 같은 세상에 정보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저하고 통화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대답해주고 처지 그거 괜찮다 하면서 그냥 쓰라 하면 막 웃어요. 그 웃는 게 뭔지 알아요? 기필코가 괜찮다니까 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줘요 또? 그거 부서지면 내 돈도 안 받고 다 고쳐줄게. 그냥 써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 야, 기필코가 이제 공짜로 나중에 이 여기 대해서 부서지면 돈도 안 받고 해준다 하니까 나는 진짜 안심하고 쓸 수 있네? 여러분들은 그런 안심을 가지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내 고객이니까. 내가 이렇게 안심을 줄 수도 있고 정말로 좀 과하게 약속을 던져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써.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돈을 지불 안 하고 막 이렇게 상담 받으려고 자기 다른 머신 사가지고 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네가 샀는데 가갖고 전화를 해갖고 물어야지 왜 머신은 딴 데 가서 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또 후기는 좋다고 사장님 최고다 하고 딴 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내 눈치 그래놔놓고 나중에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기필코님 이렇게 상담 좀 필요한데 이건 뭐 대답해 주시면 제가 기필코님 용품 쓸 의향이 있다고 그걸 쓰지 마라 하지 뭐 계속 그거 가서 쓰라 하지 뭐 저는 내 고객 내가 진짜 보살펴야 될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덜 불쾌하게 조금 더 상냥한 모습으로 이렇게 응대하는 그런 에너지를 좀 단속해야 돼요. 차도 기름 한 번 넣으면 서울, 부산, 왕복 왔다 갔다 하면 그 앵꼬 나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하루에 최대한 좀 밥도 억지로 더 먹는 이유가 내가 나른하면 짜증나거든요. 고객들 전화 오고 문의 오거나 답답하고 이러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감정 단속을 못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는 한 번 묻는 거일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하루에 막 10건, 20건 모여있으면 짜증 팍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진짜 단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전화나 보면 구구절절해요. 여러분. 막 존경한다 보세요. 존경하는 기필코님 되십니까? 대표님 되십니까? 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놓고 이야기 들으면 또 딴 거고 거짓말 치고 앉아있고 이야기 듣다 보면 대만 알죠. 자기가 암만 열심히 거짓말을 하고 진짜 내 것처럼 찾는 것처럼 심지어 학교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친해갖고 그쪽 초특급 사기를 내가 임대해서 쓰기로 했다. 이거 내 사용 방법 모르겠다. 당연하지.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교육 자료를 줄 수 있는 건 내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거짓말 치고 뻔하니까. 당당해. 그래갖고 그 학교 선생님, 제가 공급했던 학교 선생님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얼굴 까고 막 이렇게 떠벌리면 누가 답답한 사람이 누가 안 묻고 싶겠노? 그러니까 당연한데 저는 이제 일부 사람들한테는 아주 싸가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일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진 게 뭐 독자적인 기술, 뭐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어떤 스트링 머신에
이렇게 잘 고치고 진짜 의사가 환자를 들여다보고 다 치료해내는 그런 뭐 삼국지의 화타 맞습니까? 그런 수준이다. 화타 같은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한 겁니다. 그건 너무 오버한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조금이 아니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스트링 머신, 와이드 텐션 헤드라든지 이런 걸 잘 고쳐내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배우고 싶고 또는 자기가 판매했다가 AS가 들어와 갖고 처리가 안 돼 갖고 저한테 연락 오는 그런 건들이 꽤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도 아닌데 지가 지 물건 팔다가 모르겠다고 내한테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경쟁 상대고 먼저 예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찾아와 갖고 기술 배우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끊어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수신 거부 해야죠. 무조건 막 그 인사도 없고 영상 보내고 이거 어떻게 수리하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듯이 저도 그래요. 내 고객들, 구입한 고객들한테 안내주기도 그 정성을 쏟기도 부족한데 이 대단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사가와가지고 또 내한테 와갖고 또 이질을 하노. 막 나는 왜 속에서 이제 승질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딴 카페 가고 난 누군지 알지? 딴 카페 가고 이 개 싸가지 없더라. 이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그것도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 맞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누구냐 보니까 내가 각대시킨 사람들. 그냥 그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진짜 화가 많이 났었죠. 이런 일에. 근데 요즘에는 끊고 나면 누가 마음 편하겠어요. 이 사람 진짜 불쾌하겠네. 또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럴 거 아닐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거에 신경 쓰기에는 내가 이제 내 시장이 확보되어 있고 내 고객들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조금 매정해도 신경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싸가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들리지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 물건을 사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확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최소한 내 물건 사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만약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막 성질이 났다, 뭐 기필코 뭐 예의 없더라 이런 거 보면 내가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증명을 안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전화 7통씩 하고 그 하루에 전화 내한테 해온 시간만 해가 1시간 45분이 넘어가고 이런 게 다.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좀 저를 힘들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싸운 한 2-3명 정도는 있어요. 한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 외에는 다 어느 정도는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제 구입하셨다는 것도 알고 또 이런 찬스도 한 번씩 써야지.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불한 비용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당당하게 계속 이야기하라. 뭐 나는 한 번도 안 썼으니까 한번 기필코 괴롭혀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보, 확신,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심, 고장나면 기필코 고쳐주니까 나는 좀 편하게 써도 되겠네. 이런 것까지도 요즘엔 어떻게 보면 다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뭐 후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제도 후원을 하나 늘렸는데 그런 건 진짜 제가 돕는 거고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런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금전거래 안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신뢰, 돈으로 환산하기 아리까리한 그런 어떤 신뢰감 또는 AS에 대한 보증 그런 거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어제처럼 또 이렇게 저한테 물건 안 산 사람들의 전화나 또는 같은 뭐 딴 데서 사가지고 답답다고 이렇게 전화 오거나 이런 분들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가 너무 길어요. 시작부터가 길고요. 그리고 제가 재무신 아니면 제가 이렇게 관리해드리거나 수리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화를 안 끊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답답하겠죠. 자기도 뭐 이렇게 해본다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내한테 전화를 했겠지. 그러니까 전화를 안 끊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빨리 일해야 되는데. 난 내 고객들한테 빨리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즉즉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화를 계속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돈 준다는데 왜 안 해주는데. 막 반말하고 뭐 이래 싸울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전화 오면 막 수신 거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